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을 철학의 단단한 집안 위에 다시 세우는 시니어 라이프 아키텍트, 달이 머무는 숲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복귀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알람 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일어났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혹은 숨가쁜 만원 지하철 안에서 가족의 생계를 어깨에 메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꿈꿨던 천국은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딱 하루만 알람 소리 없이 늦잠을 자고 싶다. 거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부리고 싶다.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를 원 없이 몰아보며 시간을 죽이고 싶다는 것들이었죠.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날이 왔습니다. 정년 퇴직의 훈장을 달고 자녀들은 제 짝을 찾아 품을 떠났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날아갈 듯 홀가분하셨을 겁니다. 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며 해방감을 만끽하셨겠지요. 하지만 그 꿀맛 같던 휴식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또 이긴 하루를 무엇으로 때우나 하는 막막함이 엄습하지 않으시던가요? 자녀들이 떠난 텅 빈 거실에서 느껴지는 그 서늘한 공허함, TV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도무지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없는 그 낯선 감정 말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다르지 않은 내일이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공포. 그것은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갈구했던 여유의 가면을 쓴 무료함의 가물입니다. 단언컨대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스스로 채울 줄 모르는 시간은 휴양이 아니라 유배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료함이라면 실존적 위기가 당신의 생명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당신의 남은 40년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입니까? 아니면 이제야 발견한 보물창고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무료함의 정체를 파헤치고 남은 생을 찬란한 기쁨으로 채울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생존 가이드를 함께 그려볼 것입니다. 독설가이자 위대한 철학자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시계추의 고통 쪽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식을 건사하고 집을 사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느라 무료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결핍, 그리고 경쟁이라는 채찍질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고, 그것이 곧 고통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은 우리 삶의 긴장감이라는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시간이 넘쳐나는 노년이 되자 시계추는 정반대 방향인 무료함의 영역으로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오로지 돈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 자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다 한들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텅 빈 집에서 벽만 보고 있어야 한다면 그 삶이 과연 인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료함은 가난보다 무서운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세포를 퇴화시키며 결국에는 내가 왜 사나라는 자괴감과 깊은 우울증을 불러옵니다. 일본에서는 정년 퇴직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내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두고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민낯한 남성이 갈 곳을 잃고 가정 내에서도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서글픈 현상입니다. 자녀를 다 키운 어머니들이 겪는 허탈감인 빈둥지 증후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는 목적지가 사라진 삶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가장 큰 적은 가난도 질병도 아닌 바로 이 심심함입니다. 이 심심함이라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우리의 노후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화려한 감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무료함의 괴물을 잡아먹고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는 진짜 즐거움을 찾는 데 있습니다. 무료함을 탈출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가짜 행복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 피부를 숨막히게 하는 저가형 나일론 옷과 땀을 흡수하고 숨을 쉬게 하는 천연면 옷을 구분하듯이 취미에도 우리 영혼을 좀 먹는 나일론 같은 취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짜 행복은 바보 상자와의 동행, 즉 무분별한 TV나 유튜브 시청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TV를 켜고 뉴스, 드라마, 트로트 예능을 전전하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늙어서 기력도 없는데
TV 좀 보는 게 어떠냐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루 종일 TV를 보고 난 후 전원을 껐을 때 마음이 보람차고 행복하시던가요? 아마도 머리는 무겁고 눈은 침침하며 또 하루를 허송세월했다는 찝찝한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뇌를 마취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근육을 퇴화시키고 나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살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두 번째 가짜 행복은 타인 의존적 취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꾸 밖으로 도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친구를 불러내 술을 마시고 온갖 동호회와 모임을 전전하며 약속이 없는 날에는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자녀들에게 수시로 전화해 주말에 오느냐며 목을 매기도 하지요.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다고 일갈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즐거움의 원천이 없으니 자꾸 타인의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려 그 텅 빈 방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행복의 주도권이 남에게 있는 삶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친구가 아프거나 자식이 바빠지면 당신의 행복은 그 즉시 무너져 내립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는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남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오직 나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노후의 품격을 지키고 정신 건강을 사수하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자 내면의 자아를 지탱하는 하중 지지벽입니다. 이제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고 오직 내 영혼의 힘으로 꽉 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1. 고독력 기르기. 혼자 노는 법을 배워라. 진짜 행복을 위한 기초공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 즉 고독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고 했으며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단언했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사회적 가면을 써야 합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하며 내 감정을 숨기고 비위를 맞춰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피곤한 연기입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완전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고독은 외톨이가 되는 형벌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만나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고독력이 없는 시니어는 타인의 연락에 일희일비하며 삶의 주도권을 뺏깁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은 타인의 존재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만듭니다. 행동 지침 1단계 1에서 2주차 혼자 식당 가기.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오로지 음식의 질감과 맛에만 집중하며 나와의 식사를 즐겨보십시오. 2단계 3에서 4주차 하루 1시간 디지털 디톡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창밖을 보거나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최종 단계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채울지 남의 제한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 보십시오. 이 생산자로 거듭나기. 글쓰기와 기록의 기적. 노년의 뇌가 굳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매일 입력만 받고 출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이 만든 영상과 글을 소비만 하는 소비자로 살면 뇌세포는 할 일을 잃고 잠들게 됩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은 바로 어제의 나보다 더 창조적인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생산적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거창한 문학작품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엉켜있는 생각들을 종이 위에 끄집어내는 표출의 행위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훌륭한 역사이며 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아 존중감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글쓰기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 탁월하며 흩어진 과거를 정리하여 현재의 나를 긍정하게 만듭니다. 행동 지침 3줄 감사일기. 오늘 아침 커피가 따뜻해서 좋았다. 길가의 핀 꽃이 예뻤다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적으십시오. 회고록 쓰기. 내가 가장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놀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은? 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한 페이지씩 답해보십시오. 3. 생명의 수호자 되기. 식물 가꾸기의 위안. 쇼펜하우어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데서 커다란 생명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노년이 되면 내 몸은 시들어가는 것 같아 우울해지기 쉽지만 내가 정성을 쏟은 화분에서 파릇파릇한 새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살아있는 생명력을 수혈받게 됩니다. 식물을 키우는 행위는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시켜줍니다. 돌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고립감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행동 지침 초보자 추천. 기르기 쉬운 산세베리아나 몬스테라부터 시작하십시오. 실패의 좌절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틴화. 매일 아침 식물과 눈을 맞추고 잎을 닦아주며 짧은 인사를 건네십시오. 베란다 한쪽에 나만의 작은 숲을 만드는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4. 사색의 보행자 되기.
머리로 걷는 명상. 철학자 칸트와 쇼펜하우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걷기 광이었습니다. 칸트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여기서의 걷기는 살을 빼기 위한 고단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움직이는 명상이어야 합니다. 분석 발바닥이 지면을 차는 규칙적인 리듬은 뇌의 베타파를 안정시키고 깊은 사색으로 이끕니다. 걷기는 다리가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 지침, 이어폰 없이 걷기, 음악이나 유튜브 소리 대신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스치는 바람 소리, 이름 모를 새소리에 오감을 집중하십시오. 오감 기록 산책. 산책 후 오늘 본 가장 아름다운 색깔, 오늘 맡은 계절의 냄새를 한 줄로 기록해 보십시오. 5. 쓸모없는 배움의 즐거움. 인문학과 악기. 이 나이에 배워서 어디에 써먹나 라는 생각이 당신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노년의 공부는 목적이 없기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한 것을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가장 자유롭고 젊어집니다. 보상이 없는 배움은 뇌의 보상 체계를 새롭게 설계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철학책을 읽는 과정은 뇌세포 간의 연결망을 강화하며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행동 지침, 철학 필사. 쇼펜하우어나 니체의 명언집을 사서 하루에 한 문장씩 정성껏 옮겨 적어보십시오. 소박한 악기, 하모니카나 오카리나처럼 휴대가 간편하고 배우기 쉬운 악기를 시작하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실력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선율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물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력이 쇠하고 지위가 사라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쇠퇴의 시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철학의 눈으로 보면 노년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라는 알맹이로 익어가는 자기 완성의 시간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페티를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삶의 파도를 넘었다는 증거이며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위버맨시, 즉 초인이 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내면의 부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얻은 돈이나 명예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세월에 씻겨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독 속에서 쌓아올린 지혜, 손끝에 익힌 악기의 진동, 흙을 만지며 얻은 생명의 경외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당신의 자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볼지는 온전히 우리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며 시간을 죽이기보다 내면이 꽉 찬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쌓아가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빛을 내는 사람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잘 익은 과일이 향기를 내뿜듯 지혜롭게 늙은 시니어의 삶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돈보다 무서운 적인 무료함이라는 실존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40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은퇴 후 찾아온 이 방대한 시간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당신에게 신이 내려준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 시간을 춥고 쓸쓸한 빈방으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만의 취향과 지혜로 가득 찬 보물창고로 만들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습관처럼 켜두었던 TV 전원을 과감히 끄십시오. 가벼운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동네 산책길을 나서며 자신과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서랍 속에 잠자던 펜을 꺼내 오늘의 소소한 감사를 적어보시고 먼지 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생명의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도들이 매일의 벽돌이 되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성체를 쌓아 올릴 것입니다. 저 어른은 혼자서도 참 우아하게 잘 지내신다. 얼굴에 형용할 수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찬사를 듣는 어른, 자식이나 친구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내면의 빛을 발산하는 어른,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품격 있는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축제는 남들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홀로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그 작은 설렘들로 인해 매일매일 축제처럼 이어지기를 시니어 라이프 아키텍트로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홀로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